안녕하십니까. 팩트어게인 문승용 기자입니다. 오늘 팩트어게인은 얍삽하다, 경박하다, 뻔뻔하다 평가받는 초대 전남 광주특별시장 민영배의 정치 여정을 추적합니다. 2017년 비서실장 뇌물 사건, 2020년 민주당 초유의 재경선, 2024년 권리당원 명부 논란,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줄세우기 논란까지. 이 영상은 공개된 판결문과 당시 보도, 민주당 경선 자료, 정치권 기록을 토대로 시간순으로 검증합니다. 정치인은 선거 때마다 공정과 원칙을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평가받습니다. 상대에게는 엄격했던 기준이 왜 자신에게는 달라졌는지, 공정을 외쳤던 원칙은 왜 정치적 고비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민영배 시장은 오랫동안 공정과 원칙을 강조해온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그의 정치가 과연 그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느냐는 의문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제가 민영배 시장을 처음 가까이 취재했던 시기는 2014년 재선구청장 시절입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정치 행보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 하나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상황과 이치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선택적 원칙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합니다. 선거철마다 반복됐던 대통령 마케팅은 빼놓기 어렵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민 시장은 중요한 정치적 고비마다 대통령과의 인연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보도자료, SNS, 선거 홍보물에서도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이나 인연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정치의 브랜드를 키우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독자적인 정치 자산보다는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에 기대는 정치라는 평가가 역시 존재합니다. 민영배 시장에게 가장 큰 정치적 위기는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발생했습니다. 2017년 당시 광산구청 비서실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조명설비 업체로부터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9차례에 걸쳐 3,800만 원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러 뒷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모든 책임을 떠안았다는 이야기, 구청장이 이 과정을 정말 몰랐겠느냐는 의혹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후 민영배 시장은 2020년 광산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도 해제되는 민주당 초유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재경선입니다. 결선 투표에서 박시정 후보가 승리했지만 민 후보는 김성진 후보의 권리당원 명부 조회 문제를 제기하며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김성진 후보는 박시정 후보와 단일화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조회 규모는 약 4,000명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민 후보 측은 이를 사실상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재경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 기간 후보들에게
일정 범위의 권리당원 명부 조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앙당은 박시정 후보에게 15% 감점을 적용했고 결국 재경선이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승자는 민영배 후보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민주당 역사상 가장 보기 드문 재경선이라며 멀리건을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공정을 내세웠던 결과가 결국 자신의 정치적 반전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였습니다. 당시 민영배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 시민이 원했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시민 중심 정치를 실현하겠다. 이 약속이 이후 정치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선 이후 민영배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 시민이 원했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시민 중심 정치를 실현하겠다. 이 약속이 이후 정치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다명부 조회를 불법으로 몰아 재경선을 실시했던 민시장, 그러나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원 명부를 손에 쥐고 선거에 임했던 민시장의 사건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